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우주의 탱겐이 살인안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우주의 탱겐이 상해사 마카자를 퇴치하고 상인류 다키유타로 남매를 퇴치했지만 아내들이 도마에게 납치당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시노부는 급하게 달려온 탱겐과 탱겐을 얻기 위해서 해롱해롱 멀미라고 있는 카나와 아오이를 보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탱겐은 빠르게 자초지용을 설명했고 시노부는 마침 그 혈기가 있을 만한 몇 군데를 추려놨는데 그곳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곳을 찍은 후 가야 한다고 했죠. 그때 아오이가 아무래도 여기 만세근학교라는 것 같다고, 아까 그 혈기의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나게 화려한 사제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탱겐은 네가 그자를 목격해서 참 다행이라며 머리를 쓰담쓰담해줬고 아오이는 탱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얼굴을 붉혔죠. 그의 탱겐은 곧바로 그곳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시노부는 나도 내 언니를 죽인 혈기에 복수를 하고 싶으니 같이 가자고 했고 카나오 역시 저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투 능력이 없는 아오이만을 그곳에 남겨두고 탱겐은 시노부와 카나오를 어깨에 들쳐맸고 시노부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황했는데 탱겐은 이렇게 가는 편이 너희들의 속도를 맞추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했고 그 상태로 엄청난 속도로 만세근학교를 향해 뛰어갔죠. 만세근학교의 앞에 도착하자 카나와 시노부는 해롱해롱해졌고 탱겐은 뭔가 불안한 마음에 황급하게 문을 뚫고 들어갔는데 신도들이 누구냐고 함부로 교주님의 방에 들어가면 안된다며 막아섰습니다. 그의 탱겐은 그들을 뚫고 귀가 강하게 느껴진 곳을 소리호흡으로 내리치자 어떤 한 지하실로 가는 통로가 보였죠. 탱겐이 그곳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었고 피냄새가 가득히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한 혈기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혈기가 뒤를 돌아보며 넌 누구니? 어떻게 알고 여길 찾아온 거지? 라고 했죠. 그의 손에는 흰아채로의 것으로 보이는 옷이 있었고 탱겐은 내 아내는 어디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도마는 어라? 네 아내? 혹시 그 3명의 여자 중에 누굴 말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탱겐은 3명 전부 다 내 아내다 라고 했죠. 도마는 아내가 3명이나 된다고? 너도 참 밝히는 녀석이구나. 그런데 이걸 어째? 방금 내가 전부 다 잡아먹어버렸는걸? 이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탱겐은 엄청난 분노가 폭발하며 뛰어나가 도마를 공격했는데 도마의 주변에는 미세한 냉기 열정들이 가득했고 탱겐은 무리하게 뛰어들다가 그 냉기 열정에 의해 폐가 손상되며 피를 토했죠. 도마는 크크크 웃으면서 너네 호흡을 쓰는 검사들은 날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내게 다가오기만 해도 폐가 손상이 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탱겐은 일단 도마의 주변에 보이는 얼음들을 전부 태워버렸다는 생각으로 화둔 호화구레수를 시연해 불을 뿜었고 그대로 도마의 주변에 있는 냉기 열정들이 날아가 버렸죠. 도마는 뭐지?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기술을? 이라며 당황했죠. 하지만 도마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넌 나를 이길 수 없다며 얼음창을 날려댔고 탱겐의 몸 곳곳을 스쳐 베어버렸습니다. 탱겐은 아이들이 잃었다는 것에 지금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었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시노부와 카나오가 도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도마는 그들 역시 얼음 혈기술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도마는 카나와 시노부를 보며 너네를 보니 예전에 먹지 못해 아쉬웠던 꽃치업 여자가 생각이 났다며 너희들이라도 맛있게 먹어주겠다고 웃었죠. 도마는 자신이 승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더욱 커다란 절망을 주고 싶었고 자신의 최대 얼음 혈기술 무빙수련보살을 시전했죠. 시노부와 카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공격에 저걸 어떻게 이겨? 라며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얼음보살은 그녀들을 향해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얼음보살의 몸에 검은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얼음보살은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도마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탱겐이 도마의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나왔고 도마는 탱겐의 눈 모양이 아까와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탱겐은 아이들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분노에
만화경 사료단으로 각성을 했고 얼음보살 보고 저걸 전부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 꺼지지 않는 검은 불인 아마테라스를 시전하게 된 거였죠. 탱이는 내 아이를 죽인 지 끝없는 고통 속에서 호적되라 라고 하며 도마의 본체에 아마테라스를 시전했고 도마는 엄청난 불길에 온몸이 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탱이는 불길의 강도를 조절해서 곧바로 제가 되지 않도록 했고 도마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죠. 탱이는 니녀 흑은 영혼이 그 상태로 불타고 재생하고를 방법할 것이라고 했고 도마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키메에게 텔레파시를 보내 지금 자신이 귀살대주 몇 명을 사로잡고 있으니 지금 당장 자신이 있는 곳을 무한성으로 소환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키메는 도마가 있는 방을 그대로 무한성으로 소환하게 되었는데 무전이 이 귀살대주를 죽이게 되면 자신에게 붙은 이 검은 불도 꺼지게 될 수도 있고 만약 무장이 패배한다면 무장의 세포가 있는 자신도 죽을 수도 있기에 어찌되었건 자신은 이 불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짠 거였죠. 나키메는 막상 도마를 불렀지만 도마가 된통 당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그 사실을 무장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무장은 그에 남아있는 상인의 혈기들을 소집시켰고 저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탱이과 시노부, 카나오는 순식간에 어떤 곳에 갇혔고 주위에 수많은 혈기들이 공격을 해온다는 것에 도가에 든 쥐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교코와 한텐구 그리고 최강의 상인인 코코시보까지 한꺼번에 그들을 덮쳤는데 탱게는 사륜안의 능력으로 그 공격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지만 카나오와 시노부는 이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탱게는 저들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자 순간 어떤 거대한 투신의 모습을 한 존재가 폭풍과 함께 나타나 그 공격들을 전부 막아냈습니다. 탱게는 그 존재는 스사노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고 스사노오를 활용해 시노부와 카나오를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교코는 도대체 저 거인은 뭐냐며 당황했고 자신의 혈기술로 스사노오를 공격해봤지만 전혀 꿈쩍조차 하지 않았고 그대로 칼을 휘두르자 교코의 온몸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의 한탱구는 조야쿠텐을 꺼내 공격을 했지만 그 역시 무용지물 조야쿠텐 역시 스사노의 한 번의 공격으로 박살이 나버리며 그 충격으로 무한성 자체도 흔들릴 정도였죠. 그때 코코시보가 다레옵을 사용해 마구마구 참격을 날렸고 스사노는 방패로 그 참격들을 전부 상쇄시켜버렸는데 코코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스사노를 보고서 저건 생명체가 아니야. 폭발하는 듯한 힘이 모여있는 결정체. 저걸 어떻게 이겨? 라며 경악했습니다. 스사노가 코코시보를 향해 칼을 휘두르자 코코시보는 황급히 피했는데 그러자 스사노의 참격이 무한성 한쪽을 박살내버리며 바닥이 무너졌죠. 나키메는 황급히 무한성을 복구시키며 벗어나려고 했는데 스사노가 마구잡이로 날리는 거대한 참격들은 무한성이 복구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파괴시켰고 그 여파로 나키메 역시 스사노의 참격에 맞고 온몸이 소멸되어버렸습니다. 코코시보는 자신의 달의 호흡이 씨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에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검을 수련했는지 자괴감이 들었죠. 스사노는 절망하고 있는 코코시보에 다가와 칼을 휘둘렀고 코코시보는 겨우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몸 절반이 날아가 버린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코코시보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며 괴물을 상대하려면 나도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귀기를 폭발시켰고 마치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죠. 하지만 그 순간 스사노는 그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달아 참격을 날려 코코시보의 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스사노의 보호를 받고 있던 카나와 시노부는 그 모습에 경악을 했고 탱겐에게 이런 능력까지 있냐며 혈기보다도 더한 괴물이었다고 생각했죠. 한편 탱겐은 무장과 마주친 상태에 무자는 도대체 네 혈기의 정체가 뭐냐며 당황했습니다. 탱겐은 드디어 이 세계의 모든 원흉을 만났다며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당해왔는지 아느냐며 싸늘하게 분노를 표했죠. 그의 무자는 나는 최상위 포식자로 그딴 건 알 필요 없다고 너희가 닭이나 돼지를 잡아먹을 때 그 동물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탱겐은 넌 도저히 반성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라며 만화경 사르단으로 무자를 노려봤고 무자는 순간 무한성이 아닌 어떤 대나무밭으로 배경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죠. 무자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무자를 향해 한 검사가 다가왔고 그는 인간의 생명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무자는 하등 생물의 생명 따위 알게 뭐야 라고 답했고 그는 헤어업을 시원해 그대로 무장의 온몸을 갈갈이 베어버렸죠. 무자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차렸는데 방금 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고 요리치는 그에게 또다시 인간의 생명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무자는 그에 똑같은 대답을 했고
요리치는 다시 한번 무장을 갈갈기 베어버렸죠. 그렇게 또다시 되풀이되는 상황. 무장은 도대체 이게 뭐냐며 왜 계속 반복되는 거냐며 당황했습니다. 탱게는 무장에게 이전함이라는 불법을 걸었는데 처음과 끝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만들고 이를 상대의 정신 내에서만 무한히 반복시키는 한소리였죠. 무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대 굴욕적인 사건, 요리치에게 무력하게 당했던 그날의 일을 무한 루프하게 되며 정신이 박살이 났고 탱게는 그 이전함의 여파로 사르나니 실명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무장이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게 뭔 상황이냐고 어서 무장의 목을 베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탱게는 이자를 죽여버리게 되면 도마가 소멸할지도 모르니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는 게 더 통쾌한 복수이지 않느냐고 했죠. 무자는 뇌술법에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시체가 된 상태이니 더 이상 혈기들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피할 때는 남아있는 혈기들만 처치하게 되면 길었던 혈과의 전쟁은 끝이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당신 말대로 하겠다고 했고 그대로 피할 때의 지원 요청을 해 불타고 있는 도마와 정신이 무너져 있는 무자를 어떤 동굴로 데려가게 되었고 그 안에 넣어 영원한 고통을 느끼도록 했죠. 그 뒤 귀살대주들은 남은 혈기들의 잔당을 배치해갔고 에이코는 타마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탱게는 비록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지만 귀살대의 영웅이 되었고 사랑하는 3명의 아내를 잃었지만 시노부와 카나오, 아오이 그리고 네즈코까지 평생 탱게의 눈이 되어주겠다며 구애하는 상황이 되었죠. 다른 귀살대주들은 그 모습을 보고 탱겐 저 녀석은 정말 여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나 보다고 어떻게 하면 저런 인기를 누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며 남자 주들이 그에게 물어왔습니다. 그의 탱게는 여자들에게 인기 많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나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으면 되지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껏 한 번도 탱게를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가 없었는데 이렇게 단독 주인공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네요. 하지만 역시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빈약한 캐릭터이다 보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만화 캐릭터의 능력과 콜라보하는 시나리오에 지평을 열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며 이 시나리오를 마칠게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